가슴 한 구석에 떠나지 않던 얼굴 하나, 그리고 이름 하나,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 잠시 있는 듯 하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던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을 꼭 빼닮은 소녀 하나가 성우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기억 속에 너무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장갑과 그 얼굴, 그녀를 닮은 그 얼굴, 가족의 반대, 두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또 다른 위기들, 못다한 그 사랑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겨울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곁을 지금 찾아갑니다. 서울역 새벽 5시 30분 플랫폼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섰어요. 민성우였습니다. 40대 초반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세련됐어요. 손목의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부산행 KTX 201호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성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역 한쪽 구석, 낡은 담요를 깔고 웅크리고 앉은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성우의 발걸음이 스르륵 느려졌어요. 67곱살쯤 돼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찢어진 청바지, 그 작은 손에는 낡아 빠진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우는 지갑을 꺼내려다 순간 소녀의 장갑에 시선이 멈춰섰어요. 회색 털실로 짠 장갑. 손가락 부분은 다 닳아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지만 손목 부분에 새겨진 작은 자수, 파란색 실로 수놓은 별 모양.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 기억에 성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그가 중얼거렸어요. 7년 전 자신이 직접 세라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장갑이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소녀의 앉은 키에 맞춰 무릎을 구부리고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까만 머리카락, 작고 오똑한 코, 그리고 그 눈. 아저씨?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의 숨이 멎었어요. 소녀의 얼굴선과 눈매는 바로 세라였습니다. 잊고 살았던 세라, 아니, 잊을 수 없었던 세라. 그 이름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KTX 201호 열차 최종 탑승 안내입니다. 방송이 다시 울렸어요. 저 열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성우는 급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소녀의 컵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소녀가 작게 웃었어요. 성우는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열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탑승구가 닫힙니다. 마지막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성우는 소녀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에 사람들에게 떠밀려 점점 멀어졌어요. 결국 그는 플랫폼으로 뛰어갔습니다.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 간신히 올라탔어요. 성우가 숨을 몰아쉬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갑, 그건 분명히 그때 내가 세라에게 사준 거였어.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의실, 부산 본사. 회장님, 3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소녀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 장갑을 끼고 있었을까? 엄마는 어디 있을까? 설마,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네. 계속하세요. 성우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계속 그 장갑만 어른거렸어요. 파란 별자수, 달아빠진 손가락. 세라야. 회의가 끝나고 성우는 비서실로 돌아왔어요. 도연 씨. 네, 회장님. 30대 초반의 비서 이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역 CCTV 확인 좀 해줘. 오늘 새벽 6시쯤. 무슨 일이십니까? 6살쯤 된 여자아이. 회색 장갑 끼고 역 안에서 구걸하던 아이야.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시는 겁니까? 응. 어디 사는지 알아봐줘.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도연이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그날 밤 성우의 호텔방.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 12월 시애틀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던 비행기. 성우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옆자리에 여자가 앉았어요. 성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소박한 옷차림, 얼핏 곁눈질로 바라본 그녀는 눈이 맑고 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우도 가볍게 고개 숙였습니다. 비행기 무섭지 않으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서 괜찮은 편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요.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여자가 손을 꼭 쥐었어요. 성우는 그 손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손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고마워요. 비행기가 무서운 굉음을 내며 이륙하려던 순간 여자는 눈을 꼭 감고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괜찮으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 무섭지만 괜찮아요. 제 손 잡으실래요? 성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비행기는 어느덧 하늘 위를 날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군데군데의 구름 아래로 시애틀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네요. 여자가 손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유세라예요. 민성우입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했어요. 긴 비행 시간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하러 시애틀 가셨어요? 성우가 물었어요. 음악 공부요. 피아노 배우러 잠깐 갔었어요. 피아니스트세요? 아니요. 그냥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세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멋지네요. 성우 씨는요? 사업 때문에요. 지루한 출장이었죠. 회사 다니세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성우는 자신이 기업의 상속자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비행 시간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기내에서는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벌써 도착이에요? 세라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성우도 웃었습니다. 공항 밖은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라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이 모두 중단됐대요. 성우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어떡하죠? 집에 못 가는 건가요? 그러게요. 일단 여긴 너무 추우니 호텔에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호텔이요? 세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제가 방 잡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돼요. 성우가 짓궂은 눈웃음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 두 사람은 각자 방을 잡았어요. 같이 식사나 하실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호텔 레스토랑. 눈은 계속 내렸어요. 와, 진짜 눈이 쉴 새 없이 너무 많이 오네요. 세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춥지 않아요? 성우가 물었어요.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세라가 손을 비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오늘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심심하시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호텔 근처를 걸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추우시죠? 성우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세라의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성우가 근처 상점으로 들어가더니 털장갑을 하나 사서 세라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우선 손 좀 녹이세요. 회색 털실 장갑이었어요. 손목에 파란 별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쁘다. 세라가 장갑을 받아들었어요. 특별 제작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자수를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세라가 장갑을 꼈습니다. 딱 맞았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따스히 웃었습니다. 또다시 저녁이 되었습니다. 폭설에 갇히다시피 한 두 사람은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흩어지는 하염없는 눈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갈 수 있겠죠? 소원을 담은 듯한 세라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우 씨, 네,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먼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던 성우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 번호예요. 세라가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연락드려도 돼요? 그럼요. 아무 때라도 좋으니 편하게 전화하세요. 그렇게 눈 내리던 이틀 후 교통이 복구되었고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공항에서 각자 헤어졌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성우는 약혼 발표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정한 결혼이었어요. 세라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 성우는 그 기억에서 깨어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도연입니다. 응, 찾았어? 네. 소녀가 자주 출몰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서울역 뒤쪽 골목 여인숙 근처요. 주소를 보내줘. 알겠습니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서울역 뒤편 골목. 성우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맞나? 성우가 도연에게 물었어요. 네, CCTV 분석 결과 소녀가 이 근처로 자주 들어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혜성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6살쯤 된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여자아이요? 네. 회색 장갑 낀 아이요. 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203호 애기 엄마 딸이요? 203호요? 성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어제 나가셨어요. 어제요? 네. 여기서 손님방 청소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일에서 받는 돈이라고 해야
비싼 약값으로 다 나가고요. 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주인도 없는 방인데.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성우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여자가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2층 203호.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히는 낡은 방.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도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아프셨다네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 모른대요. 성우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 더 찾아봐. 꼭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저녁. 성우의 집.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였어요. 넓은 거실에 현대식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의 아내 주희였어요. 부산 출장 어땠어요? 괜찮았어. 성우는 주희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주희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늘따라 더 저기압이네. 성우는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 7년 전 세라가 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종이를 펼쳤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였어요.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라, 넌 어디 있는 거야? 그 시각 서울 외곽 달동네의 허름한 판잣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유세라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옆에 하늘이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연신 세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엄마 괜찮아. 세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해. 그래, 나중에. 안 돼, 지금 먹어야 해. 하늘이 물컵을 가져왔어요. 세라는 일어나 앉아 약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나 어제 어떤 착한 아저씨를 만났어. 하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미안해?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하늘이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하늘이 세라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세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응? 이 장갑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세라가 하늘의 손에 낀 장갑을 만졌어요. 왜? 이게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거라서. 세라가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하늘이는 오래된 습관처럼 세라의 등을 두드렸어요. 다음 날 성우의 회사. 회장님, 어제 택시 번호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릅니다. 계속 찾겠습니다. 그래, 계속 잘 찾아봐. 성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오며 다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큰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후 성우의 엄마 최윤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성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요즘 주희랑은 어떠니? 잘 지내니? 윤숙이 소파에 앉으며 미덥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거짓말 마. 난 주희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윤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일 있는 거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성우야. 윤숙이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너 아직도 그 아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네. 성우가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7년 전 유세라, 그 여자. 어머니, 네가 그 여자랑 만났던 거 다 알고 있다. 난 내 엄마야. 그저 네가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다. 이제 그만 잊어라. 그만 잊고 주희에게 잘해. 그날 밤 성우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라의 옛날 번호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도연에게서 걸려온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분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성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어디 가세요? 주희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잠깐 나가봐야 해. 이 밤에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주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성우는 차를 몰고 도연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라야, 기다려. 꼭 기다려. 사흘 후 뉴스 속보. 서울의 한 달 동네에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함께 있던 6살 딸은 엄마를 살려달라며. 성우는 회의 중에 회의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화면에 구급차가 보였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작은 소녀.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회의는 나중에 다시 합시다.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성우가 재킷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뒤따라 나왔어요. 30분 후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 성우는 숨을 헐떡이며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전 TV에 나온 환자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중환자실 3층입니다. 성우는 뛰어갔어요. 3층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어요.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녀린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성우가 다가가 아이 앞에 다급히 무릎을 굽혔어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아저씨, 그래, 맞아. 나 기억하지? 아저씨,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더 심해졌어요. 하늘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우는 하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으실 거야.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성우가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이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었어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혼수 상태고요. 성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언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성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세라.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세라야,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엄마 깨울 수 있어요? 하늘이 성우의 옷을 잡아 당겼어요. 그래, 아저씨가 하늘이 엄마 꼭 일어나게 할게. 성우가 슬피 우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엄마한테 이거 줘야 해요. 하늘이 장갑을 벗으려 했어요. 아니야. 너 끼고 있어. 엄마가 깨어나면 그때 주자. 정말요? 응. 약속해. 성우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성우를 도연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사모님께서 연락 주시래요. 나중에. 그리고 도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뭔데? 환자분. 의료기록 확인했습니다. 그래. 아이. 하늘양의 생년월일입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2018년 10월 15일.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DNA랑 하늘이 DNA 검사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병실 의자에 앉아 세라를 지켜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는 숨소리. 세라야. 성우가 세라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엄마 아직도 안 깨어났어요? 응. 조금 더 기다려보자. 곧 깨어나실 거야. 성우가 하늘을 무릎에 앉혔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많이 아팠어요.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우는 가녀리고 조그마한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성우의 집, 주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무슨 일이에요? 성우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중에 얘기할게. 성우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주희가 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 여자 만났죠? 무슨 소리야? 유세라, 당신 그 여자. 주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주희야, 그 여자가 아직도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해요? 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틀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주희가 소리쳤어요. 미안해.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다고요? 시간을 좀 줘. 나중에 다 얘기할게. 성우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주희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다음 날 의사는 DNA 검사 결과를 성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일치율 99.99%. 회장님과 하늘양은 친부녀 관계입니다. 성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내 딸 하늘아. 성우는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성우가 다시 일어서며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늘이는 기다림에 지친 얼굴로 벤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하늘 옆에 앉았어요. 자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 딸, 나도 몰랐던 내 딸.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사모님께서 병원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큰 사모님도 오십니다.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윤숙이 나타났습니다. 뒤따라 주희도 함께였어요. 성우야. 윤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애가 내 딸이라고? 윤숙이 자고 있는 하늘을 봤어요. 어머니, 여긴 병원입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지금 그게 중요해? 윤숙이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하늘이는 제 딸입니다. 그래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당연히 제가 데려와야죠. 제 딸이에요. 성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주희가 성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이에요. 7년. 미안해, 주희야.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주희가 성우를 밀쳤어요. 그 소리에 자고 있던 하늘이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저씨? 하늘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윤숙이 하늘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해가. 어머니, 제발. 성우가 윤숙 앞을 막았어요. 비켜. 안 됩니다. 내가 비키라고 했어. 윤숙이 성우를 밀쳤습니다. 바로 그때 큰 사모님 안 됩니다.
도연이 함께 윤숙을 막았어요.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 심정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어요. 세라야. 성우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의료진이 세라에게 황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성우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엄마. 하늘이 울부짖으며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엄마 깨워줘요. 제발 우리 엄마 좀 깨워줘요.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다시 해주세요. 성우가 의사의 옷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성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중환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하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숙과 주인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잠깐만요. 간호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심전도에 신호가 납니다. 의사가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맥박이 돌아옵니다. 다시 계속. 중환자실 안이 다시 바빠졌어요. 성우가 벌떡 일어나 유리창을 봤습니다. 세라. 5분 후. 환자분께서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정말입니까? 성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인은 뒤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의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 후, 중환자실. 세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천장이 보였어요. 엄마. 옆에서 하늘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늘아. 세라가 딸을 봤습니다. 딸의 모습을 확인한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깨어났어. 깨어났어. 하늘이 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늘이 세라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따뜻한 우유 한 팩을 들고 들어왔어요. 하늘아, 우유 먹자. 그 순간 성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세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세라. 성우 씨? 성우 씨가 여길 어떻게?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7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세라에게 다가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늘이를 봤어. 그 장갑 내가 준 거잖아. 단번에 하늘이를 알아봤어. 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 전화도 안 되고 어디 있었던 거야? 연락했어요. 세라가 성우를 봤어요. 전화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리고 회사에도 찾아갔어요. 근데 경비가 막았어요. 민성우 회장님은 약속 없이는 만날 수가 없는 분이라고.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당신이 누군지. 세라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당신 어머니께서 우리 만남을 반대하셨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라야, 나도 몰랐어. 네가 연락했던 거.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라야,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안정부터 하자. 좀 누워. 세라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성우는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하늘이 성우를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 응?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하늘 옆에 앉았어요. 그래, 미안해. 지금까지 몰라서. 하늘이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래요. 근데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성우가 하늘을 안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늘이랑 엄마 지켜줄게. 약속할게. 정말요? 하늘이 성우의 품에서 안겨 작은 두 팔로 성우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주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주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혼 서류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인하세요. 주희야. 애써 눈물을 참는 주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난 당신 옆에 7년 있었어요. 7년. 하지만 당신은 늘 그 여자만 생각했죠. 난 뭐예요? 난 당신한테 그동안 뭐였어요?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겨워요. 진심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주희가 펜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가세요. 홀가분하게 그 여자에게로 가세요. 주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당신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나를 품에 안았을 때도 그 여자만 생각했죠?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희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난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미안해, 주희야. 정말 미안하다는 말 좀 제발 그만해요.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나도 홀가분해지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허울만 뒤집어 쓴 쇼인도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그만 보내줘요.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성우는 한참을 멍하니 주희를 바라보다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묵묵히 사인을 했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그리고 정말 미안해. 성우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희가 애써 참고 있었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떠나간 성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 너머로 나지막히 혼잣말을 남겼어요. 당신도 이제 행복하세요. 3일 후, 세라는 점점 회복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하늘이 세라를 안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유세라 환자분. 네. 퇴원 가능합니다. 다만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라가 고개 숙였어요. 의사가 나가자 하늘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글쎄, 일단 집부터 구해야지. 돈 있어? 조금. 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들어왔어요. 퇴원한다고 들었어. 네. 어디로 갈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 하늘이 성우에게 달려갔어요. 하늘아. 성우가 하늘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응, 아빠가 집 구해놨어. 진짜요? 응, 아주 조용하고 좋은 곳이야. 하늘이도 좋아할 거야. 하늘이를 번쩍 들어 안은 채 성우가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회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두었어. 거기서 지내. 하늘이도 너무 힘들어서 좀 안정을 취해야 해. 엄마 간호하느라 어린 것이 너무 애를 많이 썼어. 세라는 하늘을 봤습니다. 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경기도 외곽의 어느 작은 2층 주택 마당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하늘이 집 앞에서 소리쳤어요. 너무 좋은 집 아니에요? 괜찮아. 원래 내가 쉴 때 쓰려고 샀던 곳이야. 들어가 봐. 성우가 문을 열어줬어요. 깨끗한 거실.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하늘이 집 안을 뛰어다녔어요. 엄마, 여기 내 방이래. 2층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한없이 행복해하는 7살 어린 딸의 모습에 세라는 그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성우가 세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하늘이 생각만 하고 편히 지내. 세라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주말마다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그때 하늘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물었습니다. 아빠도 여기서 살아요. 하늘아. 세라가 딸을 말렸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성우가 무릎을 굽히며 다정스레 하늘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그 대신 주말마다 꼭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성우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성우는 못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 멀리 시야에서 성우의 차가 아득해질 때까지 바라보던 세라는 작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밤하늘에는 재회의 기쁨을 축복하듯이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성우의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빠, 하늘이 뛰어나왔습니다. 하늘아, 성우가 하늘을 안아 올렸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성우가 하늘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뭐 사왔어요? 하늘이 좋아하는 거. 우와. 현관에 세라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점심 준비 중이에요. 세라가 수줍게 웃었어요. 한 달 사이 세라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조금 늘었어요. 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우와, 맛있겠다. 하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잠깐 기도부터. 세라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세라가 불고기를 성우 그릇에 얹어줬어요. 성우가 하늘에게도 고기를 얹어줬습니다. 엄마 아빠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하늘이 볼을 볼록 내밀며 말했어요. 세라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 성우가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세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 후 성우는 하늘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패스? 성우가 공을 찼습니다. 하늘이 받아서 골대에 슛을 날렸어요. 와, 우리 하늘이 축구 잘하는데?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아빠 오기 전에 연습했어요. 하늘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세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성우와 하늘이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성우와 세라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응? 우리 사진 찍어요. 하늘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자,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우와, 예쁘다. 하늘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 내가 있으니까 더 예쁘다. 우리 하늘이가 제일 예쁘지. 세라가 하늘을 안았습니다. 하늘이 성우를 끌어당겼어요.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아빠, 동화책 읽어주세요. 그래. 성우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옛날에 성우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하늘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성우와 세라는 하늘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저랑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라야. 근데 이렇게 주말마다 우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정말 고마워요.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라야, 성우가 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널 정말 사랑했어. 그렇게 너와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7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성우 씨, 미안해. 너무 늦게 말해서, 너무 늦게 나타나서 정말 미안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당신을. 세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성우가 천천히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라도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엄마, 물. 하늘이 뒤척였습니다.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물 가져올게. 세라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성우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오늘 뭐 할까? 성우가 세라와 하늘에게 물었어요. 하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놀이공원? 응. 친구들이 놀이공원 재미있대요. 그래, 가자. 하늘이 신이 났어요. 엄마는 어때요? 성우가 세라를 봤습니다. 좋아요. 세라가 미소 지었어요. 놀이공원은 일요일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와, 하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회전목마. 그래, 가자. 세 사람은 회전목마를 탔어요. 하늘은 목마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세라는 하늘 양옆에서 함께 웃었어요.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하늘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은 롤러코스터. 나 무서운데. 롤러코스터가 출발했어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재미있어요? 하늘이 웃으며 물었어요. 무서워. 세라가 성우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끝나고 세라가 비틀거렸어요. 조심해요. 성우가 세라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늘이 갑자기 물었어요. 두 사람이 놀라 하늘을 봤습니다. 친구 말이 엄마 아빠가 손잡으면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세라가 당황했어요. 응, 사랑해. 성우가 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 그렇게 한 가족이 된 후 처음으로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성우와 세라, 하늘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소파에 풀썩 앉았어요. 피곤하지? 아니요. 더 놀고 싶어요. 내일 학교 가야지. 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하늘이 입을 삐죽였어요. 다음 주에 또 가자. 성우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응. 밤 10시가 되어 하늘이를 잠재운 성우는 떠날 준비를 했어요. 조심히 가요. 세라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 올게. 네. 성우가 차에 타려다 멈췄어요. 세라를 돌아봤습니다. 세라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세라는 성우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세라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시각 윤숙은 성우와 세라,
하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성우 옆에 있네. 윤숙이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세라에 대해서 뭐든 찾아내. 윤숙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확실하게. 전화를 끄는 윤숙.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내 아들을 감히 저런 여자한테 뺏길 순 없어. 한편 성우의 차 안.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봤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성우는 이 행복을 꼭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2주 후, 세라는 집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거랑 이거 주세요. 네, 10,000원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세라를 불렀습니다. 유세라 씨 맞죠?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세라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전 민성우 회장님 어머니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차 안에서 얘기할까요? 여기서 하세요.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 어머니께서 제안하십니다. 이 돈을 받고 회장님 곁을 떠나달라고요.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억 원.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세라가 봉투를 밀쳤습니다. 유세라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회장님은 재벌가의 상속자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 딸도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재벌가의 사생아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길 원하십니까?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돌아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가 명함을 세라에게 쥐어주고 떠났어요. 세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어요. 저녁?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세라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밥 먹자. 하지만 세라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계속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응? 왜? 아까부터 계속 멍 때려. 미안. 생각이 좀 많아서. 세라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을 재운 후 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준 명함을 보고 있었어요. 사생아, 손가락질.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하늘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성우의 회사, 도연이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였어요. 성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카페로 올 수 있어요? 지금 갈게요. 성우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조용한 카페에 세라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며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성우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어제 누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돈을 주겠대요. 뭐? 성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세라가 성우를 말렸습니다. 하늘이가 사생아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 거라고.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경 쓰지 마. 근데 맞잖아요. 하늘이는 사생아잖아요. 그리고 당신 아내가 따로 있잖아요.
주희랑은 이혼했어. 성우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세라야, 하늘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나중에 크면.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성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하늘이한테 좋은 건지. 세라야, 나봐. 성우가 세라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난 널 사랑해. 하늘이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잖아.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어. 우리만 행복하면 돼. 쉽지 않을 거예요.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면. 성우가 세라를 안았어요. 무서워요. 세라가 성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곤히 잠든 하늘의 머리결을 쓰다듬으며 쉽사리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늘이를 위해서는. 새벽 3시 세라는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피가 묻어나왔어요.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하늘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세라가 손을 감추며 말했어요. 엄마, 피나요? 하늘이 세라의 손을 봤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엄마 또 아픈 거죠?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괜찮아. 세라가 다시 기침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내일 갈게. 지금 가야 해요. 하늘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아빠한테요. 안 돼. 세라가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왜요? 아빠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늘이 세라를 안았어요. 엄마 또 쓰러지면 무서워요. 안 쓰러져. 약속해. 세라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세라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받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안 좋은가요? 일단 검사부터 해봅시다. 1시간 후, 진료실, 유세라 환자분, 폐렴이 재발했습니다. 게다가 악화됐고요. 입원 치료가 당장 필요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얼마나 입원을 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태 보면서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한 달. 세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세라는 병원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성우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세요? 세라야, 나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야? 집이에요. 거짓말, 나 지금 집 앞이거든. 뭐? 나와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세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 앞. 성우가 차에 기대 서 있었어요. 병원 갔다 왔지? 성우가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전화했었어. 네가 밤새 기침했다고. 왜 말 안 했어? 성우가 세라에게 다가왔어요. 바보야. 난 내 남자잖아.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가 뭐래? 입원을 해야 한대요. 그럼 입원해야지. 성우가 세라를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어떡해요? 내가 돌볼게. 걱정 마. 성우가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고맙긴 그게 무슨 말이야. 세라는 그렇게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하늘이 왔어요. 엄마, 하늘아. 하늘이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응, 고마워.
아빠랑 엄마 기다릴게요. 빨리 나와서 일요일이 되면 우리 놀이공원에 또 가요. 그래.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네.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성우는 의사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제발. 성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어요. 성우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세라야. 그날 밤 세라는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보였습니다. 하늘아,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성우 씨, 미안해요. 자꾸 폐만 끼쳐서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 2시, 세라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환자 의식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호출. 병실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잠들어 있던 성우가 깼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성우가 병실로 뛰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안 됩니다. 지금은. 도연이 성우를 붙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믿으세요. 의사들이 세라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투여. 반응 없습니다. 계속 10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분 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성우가 벽에 기대선 채 몸을 일으켰어요. 회장님, 환자분 살아났습니다. 성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병실 안. 세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성우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세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성우는 그 작은 움직임에 희망을 보았어요. 포기하지 마.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세라의 손에 입맞추며 성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라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제거됐고 혼자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늘이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도화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도화지를 펼치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엄마, 아빠, 하늘이가 함께였습니다.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늘이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도에서 성우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어요. 2주 정도 더 입원하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감이 퍼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윤숙의 집. 전화를 받은 윤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직도 그 여자가 성우 옆에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성우가 매일 간다는 말에 윤숙은 혀를 찼어요. 전화를 끄는 윤숙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퇴원 날이었어요. 의사가 퇴원 서류를 건넸고 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약을 꼭 먹고 무리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어요. 병실에서 세라는 조심스럽게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옆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세라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드디어 집에 가는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세라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병원 앞에 성우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차문을 열어주자 세라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어요. 세라는 오랜만에 보는 바깥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운전을 하면서 세라의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서로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늘이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거실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미리 와서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성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세라를 소파에 앉혔어요.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세라를 위해 조금씩 배운 요리를 시작했어요. 하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두 사람은 즐거워 보였어요. 세라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방에는 성우와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세라가 된장찌개를 한 입 먹자 성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맛있어요. 감동 어린 세라의 말에 성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늘도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식사 후 하늘이 계단을 올라가며 인사했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 한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어요. 거실에 성우와 세라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우가 세라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야, 너 나랑 결혼할래? 세라가 놀라 성우를 봤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너랑 하늘이랑. 성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널 사랑해. 정말로. 세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가 세라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성우의 회사, 비서가 윤숙이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반응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결심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윤숙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그 여자 아직도 만나고 있지? 성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세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윤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통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정신 차렸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없인 못 산다고 했어요. 옛날처럼 더 이상 후회하는 선택과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당당하고도 힘차게 선포했어요. 윤숙은 그런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도 겪었던 사랑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성우가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대신 그 여자를 직접 만나게 해줘.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윤숙은 내일 점심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세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 아닌 고민을 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세라에게 말했어요. 내일 어머니를 함께 만나야 한다고.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려움이 눈에 가득했어요. 성우가 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옆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점심, 호텔 레스토랑. 세라는 검소한 원피스를 입고 성우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윤숙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세라가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숙은 그런 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숙이 먼저 입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난 아가씨가 싫었어. 직선적인 어머니의 말투에 놀란 성우가 말리려 했지만 윤숙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세라 씨를 사랑한대. 그래서 묻고 싶어. 세라 씨도 우리 성우를 사랑해? 세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성우 씨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윤숙은 그런 세라를 조용히 한참 바라봤습니다. 세라의 눈물과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알았어. 결혼해. 우리 성우랑. 갑작스러운 승낙에 성우가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대신 하늘이 잘 키워. 우리 손녀니까. 기대치 않았던 윤숙의 친절한 당부에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윤숙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에게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레스토랑에 성우와 세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잊은 채 손을 맞잡았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라가 마치 안도한다는 듯이 성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러자 참고 있었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6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에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조명이 식장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세라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세라는 눈물을 참았어요. 하늘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엄마 옆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세라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세라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얀 버질로드 위를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버질로드 끝. 성우가 서 있었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늠름했습니다. 성우는 세라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세라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엄마의 손을 아빠에게 건넸어요. 아빠, 엄마 잘 부탁드려요. 성우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아빠가 엄마에게 잘할게. 두 사람이 제단 앞에 나란히 섰어요. 목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신랑 민성우 씨, 신부 유세라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네, 맹세합니다. 신부 유세라 씨, 신랑 민성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세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목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키스로 맹세를 완성하십시오. 성우가 세라의 베일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식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앞줄에 앉은 윤숙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행복하니? 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윤숙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세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아가, 우리 성우 잘 부탁한다. 이젠 외롭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세라가 깊게 절했습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늘이도 이 할미가 잘 챙겨줄게. 윤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성우와 하늘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공을 던지면 성우가 받아서 다시 던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현관 앞에는 세라가 나와 두 사람의 공놀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성우가 세라를 보고 달려왔어요.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하늘이 엄마 배에 손을 댔어요. 진짜 차네. 세라가 웃으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아,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놀자. 하늘이 배에 대고 말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 하늘이 상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우가 상장을 펼쳤어요. 하늘이 그린 그림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 분만실. 세라가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성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하늘이 할머니와 함께 기다렸어요. 윤숙이 손녀를 안으며 괜찮다고 달래주었습니다. 2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성우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병실 안에 세라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아기를 세라에게 안겨줬어요. 세라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동생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예쁘지? 세라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작아요. 하늘이 동생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성우가 새 식구를 안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집 마당. 준서가 비틀비틀 걸음마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동생을 안아 올렸어요. 준서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당 한쪽 테이블.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세라가 작은 상자를 꺼내 성우에게 건넸어요. 성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회색 털실에 파란 별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성우가 장갑을 들어 올렸어요. 8년 전 당신이 준 그 장갑. 기억나지? 세라가 가방에서 장갑을 더 꺼냈습니다. 하늘이 것, 준서 것까지 있었어요. 모두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장갑이네요. 네 사람이 장갑을 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하늘이 활짝 웃었습니다. 준서가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석양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족을 감싸 안았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땅 위에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었어요.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아빠, 엄마 사랑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겨울에 시작된 이야기. 차가운 눈 내리던 그날의 만남이 따뜻한 봄을 만들었습니다. 장갑 하나로 시작된 사랑. 이제는 네 사람의 가족이 되었어요. 세라가 장갑 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에 파란 별 자수가 반짝였어요. 이 장갑은 우리 가족의 약속이에요. 성우가 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함께 있자는. 하늘이 두 손을 모으며 외쳤어요. 평생? 준서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따라했습니다. 네 사람이 다시 웃었습니다.
마당 가득 행복이 넘쳐났어요. 하늘 높이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파란 별이었어요. 장갑에 수놓인 그 별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하늘이 동생을 받쳐주었습니다. 성우와 세라가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 그 안에 담긴 온기, 7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하세요. 라고. 차가운 겨울, 한방눈 속에서 시작된 사랑하는 두 연인, 한 켤레의 장갑이 이어준 사랑은 7년의 기다림과 아픔을 넘어 마침내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때로는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당신의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